난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 근데 너희 아기 키우는데 왜 내가 보태야 하니? 엄마가 안 봐주셔도 도우미 비용은 좀 보태주는 게 요즘 보통이래요. 민우야, 조용한 아침 혼자만의 커피 향으로 하루를 여는 삶. 누군가에게는 지루할지 몰라도 그 평온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58살 강수진 씨. 긴 시간 혼자 살아왔고 혼자인 삶에도 익숙해질 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누군가는 가족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그저 도와달라 했지만, 수진 씨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진은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봄빛이 흐릿하게 퍼지고 있었고, 고요한 침실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천천히 번져나갔습니다. 60대 중반, 이제는 아침잠도 짧아진 나이였습니다.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은 수지는 그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 깨울 일도 남편 도시락을 챙길 일도 없었습니다. 이혼한 지는 어느덧 7년. 자식은 없었고 조카 하나를 키우듯 도운 기억만 남아 있었지요. 그 조카, 민우가 생각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자리를 잡지 못하던 시절, 그녀가 거두어 함께 살며 대학까지 보냈던 아이였죠.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잘 산다고 들었지만, 솔직히 요즘 들어 부쩍 얼굴을 비치는 것이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수지는 은퇴 후에도 일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험이나 상담해주는 일로 하루하루를 채웠고, 동네에선 믿음직한 언니로 통했지요. 현관벨이 울린 건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누를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었다. 조카 민우의 아내. 결혼식에서 한 번 보고 이후로는 명절 인사로나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이모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지은은 살짝 불편한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옆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배는 제법 나와 있었습니다. 순간 수지는 뭐라 인사를 해야 할지 머뭇거렸습니다. 어서 와. 근데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그냥 인사도 드릴 겸요. 지은이가 이모님 얼굴 꼭 뵙고 싶다고 해서요. 민우가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셋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고 지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이 조금 불편했지만 불만을 바로 드러내기도 애매했습니다. 게다가 지은의 얼굴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고 손으로 조심스레 배를 어루만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지요. 아직 태어나진 않았구나. 한창 조심스러울 때인데 이런 데까지 데리고 다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이나 한 잔 마셔. 앉아 있으라니까. 조용한 식탁 위 민우는 태연히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이모, 오늘 점심 저희랑 드실 수 있죠? 근처에 새로 생긴 국수집이 맛있다던데요. 같이 먹어요. 수지는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지은의 표정에 망설임과 기대가 섞여 있었지요. 그녀는 안으로 들끓는 예감을 애써 가라앉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방문. 그러나 단지 반가운 인사로만 끝날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에 감싸며 민우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민우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지은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옆에 조심스레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니? 설이나 추석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든데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좀 놀랐다. 민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셨죠? 죄송해요, 이모. 그냥 연락드리고 오면 괜히 부담될까 봐서요. 근데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어요. 수지는 이미 예상한 듯한 눈빛으로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얘들이 왜 이래? 지은이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곧 태어나잖아요. 출산 후에 바로 복직해야 하는데 친정 쪽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모님께서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민우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도 아니고 지은이 출근하는 날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면 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고요. 괜찮으시죠? 수지는 미간을 좁히며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건 좀 무리야. 이모도 지금 일하고 있어. 하루 종일 아기 본다는 건 시간 다 내놓으라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바쁘단다. 지은은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모님 너무 급작스럽죠. 너무 큰 부탁인 건 알지만 믿고 맡길 분이 이모님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민우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모가 저 어릴 때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땐 네가 어렸고 네 사정이 안 좋았으니까 그랬던 거야. 이모가 그땐 진짜 엄마처럼 키웠지.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너희는 결혼했고 준비해서 아기 낳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건 너희 몫이지. 안 그렇니? 민우는 눈빛을 떨궜고 지은도 아무 말 없이 수진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무리한 부탁 드려서 죄송해요, 이모. 부모란 게 힘드네요. 문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수지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거절하는 말은 분명했지만 마음은 그리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민우가 무릎에 올라앉아 졸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을 먼저 놓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고요해진 집안에 커피 향만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우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전보다 낮고 약간 망설임이 느껴졌지요. 이모,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괜한 부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그게 아니라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뵙고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지는 망설이다가 점심시간 근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침 외근 일정이 잡혀 있어 인근 카페에서 보기로 했지요. 이번엔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 않았고 먼저 인사를 건넨 건 지은이었습니다. 이모님, 지난번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모님도 바쁘신 분인데 너무 무턱대고 이야기 드려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그래, 경황이 없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또? 민우는 입술을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별건 아니고 이번엔 부탁이 아니라 작은 도움을 요청드리려고요. 애를 이모가 봐주시긴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도우미를 쓰려고 해요. 그런데 도우미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에 20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00만 원 정도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나머진 저희가 감당할게요. 수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다물고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축인 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더 안 되는 얘기야. 아기를 내가 봐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도우미 비용을 나한테 요구하니? 민우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모, 그게 아니라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들 도와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래요. 엄마가 안 봐주셔도 도우미 비용은 좀 보태주는 게 요즘 보통이래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우야, 너도 알겠지만 이모는 너희 부모가 아니야. 너 어릴 때 이모가 키우다시피 한 건 네 엄마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너도 30 넘었고 아기까지 낳는 사람이야.
내 네 가정을 꾸렸으면 꾸렸으면 책임도 너희가 져야지. 너희가 지은은 괜히 민우의 팔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만하자. 하지만 민우는 말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모,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너무 버겁고 이모 말대로 직접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모 저 예뻐하셨잖아요. 수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네가 나한테 말할 수 있는 부탁이 아니야. 이모가 너한테 뭘 바라고 사는 줄 아니? 난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 나중에 기대할 사람도 없고 돈도 내일 하면서 내가 마련해야 돼. 근데 너희 아기 키우는데 왜 내가 보태야 하니? 민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상기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리에 흐르는 정적이 어색하게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은 내가 낼게. 밥은 다음에 너희가 사. 오늘은 이 얘기 여기까지만 하자. 이만 가보마. 그리고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숨죽인 표정이 그대로 따라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걱정이 앞섰습니다. 괜히 말을 너무 단호하게 했나 싶어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지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어릴 적부터 민우는 혼자보다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지가 강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 기댈 곳을 찾곤 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현관문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니 민우와 지은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지은이 한 손으로 볼록 나온 배를 감싸며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그 배를 보는 순간 조금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 배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랑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또 한 번 요구가 들어올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민우는 한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지은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고 민우는 수진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우미 비용도 아기 돌봄도 모두 저희 책임이라는 거 잘 알아요. 다만 저희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지은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이모님, 저희가 정말 이기적이었단 거 알아요. 그런데도 속상한 건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시니까 그동안 의지도 많이 했고 가족인데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희도 알겠지만 이모는 혼자야.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도 연락할 사람 너희밖에 없어. 그런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그건 그냥 정이 아니라 책임이 되는 거야.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은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이모는 너희한테 기대 안 하고 살았어. 지금도 그래.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이모한테 너무 기대지 마. 애 낳는 거, 키우는 거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줘도 서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이제는 알아야 해.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모, 그래도 이모, 나중에 아이 얼굴은 보여드릴게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것까진 막을 생각 없으니까. 대신 오늘 얘기 이후로는 같은 부탁도 하지 마. 지금처럼 찾아오는 것도 미리 연락하고 오고. 이제 너희도 너희 가정 지켜야지. 지은이 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수지는 다시 한번 마음속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피로한 감정의 경계선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창밖을 보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엔 민우와 지은의 얼굴이 맴돌았지요. 자식처럼 아꼈던 조카에게 이렇게 선을 그어야 했던 일이 과연 옳았을까? 수지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사실 섭섭한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저러는 게 속상하기보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지금이 서러웠던 것이지요. 도와주는 건 진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그 부탁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질 때 그건 이젠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거야. 수지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처럼 아끼는 옆집 미용실 사장이 머리를 다듬어주며 물었습니다. 어머, 언니,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민우 씨네랑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딱 보면 아는 표정이잖아요. 지난 설 때는 언니가 직접 전 부치면서 기다렸는데 이번엔 그냥 시장표 사왔다면서요? 그거 듣고 이상해서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 애들이 나한테 많이 서운했겠지. 근데 나도 서운했어. 애를 봐주고 말고 떠나서 그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게 꼭 도와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용실 사장은 조심스럽게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언니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선을 잘 지켜야지. 안 그러면 더 상처받게 돼요. 잘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인 저녁이 낯설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누구 엄마도 아니고 누구 고모도 아닌 그냥 강수진으로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민우가 보내온 단체 문자 속에선 태어난 아기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작은 손, 동그란 볼, 인형처럼 반쯤 감긴 눈,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지만 수지는 그 사진을 천천히 넘기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자신은 더 단단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기보단 자기 인생의 균형을 스스로 맞추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수지는 익숙한 현관벨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미였습니다. 이번엔 지은은 보이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저예요. 잠깐만요. 할 말 있어서요. 뭐 또 부탁할 건 아니지? 수지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톤은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기 사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소파에 앉은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아기 사진을 넘겼습니다. 조그맣고 통통한 손, 처음 웃은 얼굴, 목욕 후 수건에 쌓인 모습. 수지는 조용히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쁘네. 눈이 너랑 똑 닮았어. 그쵸? 감사해요. 이름은 하윤이에요. 지은이가 지었어요. 수지는 그 이름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하윤. 단정하고 따뜻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듯 했습니다. 근데 민우의 말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요즘 좀 버거워요. 밤에 두세 번씩 깨고 지은이는 산후우울증까지 오고 있고요. 도우미도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부르니까 거의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수지는 말없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곧 무슨 얘기로 이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말인데 이모, 혹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도 정말 어려워서 그래요. 도우미 추가하려고 해요. 그 돈으로 시간을 사는 셈이에요. 수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그 얘기 지난번에 다 하지 않았어? 네, 근데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지은이도 말은 안 해도 많이 지쳐 있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너희가 시간을 조정해서 직접 돌보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내가 그 아이 돌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다시 이야기해야 하니 난 지금도 일하고 있고 혼자야. 내가 쓸 돈도 아플 때 대비할 돈도 내가 마련해야 해.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냥 혹시 마음이 바뀌셨을까 싶어서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다른 뜻이 없었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 얘기 그만하자. 아기도 너희 부부도 소중하지만 나 자신도 지켜야 하니까.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끓여줄게. 아니에요. 이만 가볼게요. 죄송해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민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관계란 서로가 조심할 때 유지되는 거라는 걸 수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늦은 점심을 마친 뒤 소파에 기대어 조용히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옆에 두고 드문 여유를 음미하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작스레 도어락에서 삑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지는 소스라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민우가 기저귀, 가방을 메고 들어섰고 그 뒤로 지은이 아이를 안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예고도 연락도 없는 방문이 또다시 반복된 겁니다. 수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피로가 번졌습니다. 민우, 너 또 연락 없이 오면 안 된다고 했지. 연락드린 줄 알고 죄송해요. 급하게 나왔는데 지은이가 이모한테 아기 얼굴 보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지은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우리 하윤이 웃는 모습 보여드리려 왔어요. 수지는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앉아. 근데 다음부터는 꼭 연락하고 와. 나도 내 시간이 있어.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아이가 찍힌 사진을 보여주고 지은은 최근 하윤이 수면 패턴과 우유 먹는 양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수지는 그 말들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민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 사실 오늘 이렇게 온 이유가 있어요. 지은이 복직 날짜가 확정됐거든요. 응, 그래서 도우미를 쓰려고 알아봤는데 주 3회만 와도 한 달에 2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저희 형편에 부담이 커서 혹시 50만 원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수지는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표정이 단단해졌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도 했지? 거절했어. 불편하게 왜 또 꺼내니? 이모, 저희가 뭘 바라겠어요. 아기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우미 비용 일부만 좀 부탁드리는 건데요. 지은이도 작게 거들었습니다. 이모님, 저희가 너무 민폐인 거 알지만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서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야, 너희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그걸 왜 나한테 감당하라고 해?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낳지 않았어. 이 나이에 이혼한 몸으로 혼자 살아. 내 노후 내가 책임져야 해. 도와줄 사람 없어.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애 키우는 너희를 무시하거나 감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하게 기대하고 부탁이 거절당하면 서운해하고 그런 관계는 이제 원하지 않아. 내 생각은 왜 안 하니? 이모, 너희가 이번에 또 부탁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하고 지냈다. 하지만 오늘은 확실히 해두자. 앞으로 도우미 얘기, 돈 얘기, 육아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는 그 모든 일에서 자유롭고 싶어. 말끝에 수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심은 단단했고 오히려 말하고 나자 숨이 편해졌습니다. 민우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알겠어요. 수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가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민우는 조용히 짐을 들었고 지은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드라마 화면은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기울어지고 있었고 따뜻했던 유자차는 식어버렸지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했지만 왠지 모르게 속은 편했습니다. 한동안 쌓여있던 말들을 단단한 문장으로 꺼내놓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지요.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민우와 지혜는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세상에 무조건적인 희생이 당연한 관계는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수지는 모처럼 맥주 한 캔을 꺼내 들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이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마주한 거실, 조용한 음악, 자신만의 시간. 그녀는 이 순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허전할 때, 도움의 손길을 바랄 사람 하나 없는 현실은 꽤나 쓸쓸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무게를 대신 짊어질 여유가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텅 빈 머그잔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한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야지. 내가 버텨야 내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민우와 지은이 서운해할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수진도 서운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고 정당한 거절에 상처받은 표정을 짓던 그들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나는 너희한테 그런 기대 안 하고 살았어. 근데 너희는 나한테 왜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 기대했을까? 그 물음은 공허했지만 수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삶을 살아왔고 그 길에 맞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지켜온 것이니까요. 며칠 뒤 민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모, 죄송합니다. 당분간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수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침묵이 필요한 시기였고 관계도 휴식이 있어야 돌아올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거의 지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곳곳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혼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고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나답게 사는 게 참 다행이라고요. 요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물러섰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이도 봐주고, 애들한테 미안한 소리 안 듣고, 조금 더 좋은 이모로 남았을지도 모르죠. 근데요,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저를 잃었을 거예요. 이 나이에 무릎 아프다고 약 챙겨 먹는 것도, 혼자 병원 다니는 것도 결국 다 내가 할 일이잖아요. 내 삶은 내 몫으로 남겨둬야 하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서운했어요. 도와달라고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했더니 그걸 섭섭해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참, 제가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는 모르면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는 건 쉬운데 그 기대가 무거워지는 건 늘 조용히 지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뭐 다 지나고 나니까 속은 좀 편하네요.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말하니 그거 하나로도 숨이 트이더라고요. 지금은요,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외로우면서요. 이런 얘기 누가 들어줄까 싶었는데 이렇게 라디오 사연으로 보내놓고 나니까 좀 웃겨요. 이 나이에 내 이야기가 이렇게 방송도 타고 누군가의 공감도 받을 수 있다니 꽤 괜찮은 인생 아닐까요? 저 같은 삶도 있어요.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나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가 지금 혼자인 게 불안하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혼자여도 괜찮다고. 당신은 당신답게 살면 된다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을 위해 조용히, 그러면서도 단단히 살아갑니다.